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다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운동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보이는 것, 즉 근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최면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무게를 많이 들면 건강한 것이다. 근육이 크면 몸이 튼튼한 것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말 그대로 화려한 부실공사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근육의 크기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우리 몸을 지탱하고 살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간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헬스장이 아니라 정형외과 수술대나 응급실 위에 눕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여러분의 인대, 가동성, 그리고 내장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우리 몸의 구조물인 근육과 결합 조직의 성장 속도 불균형입니다. 근육에는 모세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풍부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합니다. 혈액이 잘 돈다는 것, 산소와 영양분이 빠르게 배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하고 운동을 하면 3개월,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부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이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는 저혈관성 조직 혹은 빈혈관성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 영양분 공급도 느리고 대사 회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KTX를 타고 성장할 때 인대와 거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따라오는 셈입니다. 많은 헬스인이 근육통 은5 운동 잘 됐네 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관절 마디마디가 시큰거리고 콕콕 쑤시는 건 근육통이 아닙니다. 그건 인대가 더 이상 당기면 끊어진다고 보내는 최후의 구조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힘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근육을 버티는 인대의 강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무게에만 집착해서 가동 범위를 제한하고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겪게 될 끔찍한 미래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저항을 이겨내며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계속 수축만 시키고 다시 길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점점 짧아진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헬스장에 가면 덩치는 산만한데 등 뒤로 손이 안 닿아서 등을 못 긋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그건 멋진 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기능장애 상태입니다. 가동성이 중요한 건 단순히 유연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관절의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 근육과 흉근이 짧아져서 팔이 귀 옆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려고 무거운 바벨을 머리 위로 듭니다. 어깨 관절은 멈추는데 바벨은 올려야 하니 우리 몸은 꼼수를 씁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꺾거나 모국을 앞으로 쭉 빼서 억지로 그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어깨 근육 좀 키우려다가 엉뚱하게 목 디스크가 터지고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 옵니다. 유연성이 없는 근육은 보기에만 튼튼해 보일 뿐 실제로는 내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앞선 두 가지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내장 파괴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 섭취하는 과도한 단백질과 수많은 보충제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어떻게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아주 깨끗하게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배기가스가 깨끗한 친환경 연료인 셈이죠. 하지만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분해될 때 필연적으로 질소 노폐물, 즉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 독성 물질을 그냥 두면 뇌와 신경이 마비됩니다. 일반 성인의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입니다. 그런데 근손실 온다며 2g, 3g씩 때려붓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운동 수행 능력 올린답시고 크레아틴 먹고 각성 효과를 위해 부스터 마시고 아르기닌까지 섞어 마십니다.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지금 과로사 직전입니다. 처리해야 할 독소가 너무 많아서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나 인대는 다치면 회복이라도 되지만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은 평생 헬스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피를 걸러내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심하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근육 1kg 더 얻겠다고
평생의 건강인 신장을 갖다 바치는 건 너무 멍청한 거래 아닙니까? 내장 기관이 썩어가는데 겉근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자, 너무 겁을 줬나요? 이제 해결책을 드려야겠죠. 근육량도 늘리면서 인대, 가동성, 내장 건강까지 지키는 3가지 실전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1. 인대를 강철로 만드는 네거티브화 디로딩. 인대는 혈관이 적어서 영양 공급이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인대를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천천히, 길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올리는 동작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릴 때, 즉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면서 버틸 때인 데는 가장 강한 자극을 받고 튼튼해집니다. 셋을 속으로 세면서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 네거티브 동작이 여러분의 인대를 강철 케이블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에 한 번은 반드시 디로딩 주간을 가지세요. 일주일 정도는 평소 들던 무게의 50에서 60%만 들고 쉬엄쉬엄 운동하는 겁니다. 근손실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근육은 좀 쉬어도 되지만 여러분의 지친 인대와 관절은 이때 비로소 숨을 쉬고 회복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것이 디로딩입니다. 헬스장에 오자마자 바로 벤치프레스 눕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운동 전에는 굳은 관절을 기름칠해주는 동적 스트레칭을, 운동 후에는 수축된 근육을 다시 길게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을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할 때 깔짝깔짝 하지 말고 무게를 좀 낮추더라도 최대 가동 범위를 쓰십시오. 유연한 근육이 부상도 안 당하고 모양도 훨씬 예쁘게 잡힙니다. 솔루션 3. 내장 보호. 물과 야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싶다면 그에 비례해서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을 때 물이 부족하면 필터가 막히고 돌이 생깁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다면 하루에 물 3리터에서 4리터는 드셔야 신장이 버팁니다. 그리고 제발 닭가슴살만 씹지 말고 식이섬유를 드십시오. 식이섬유는 장 속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와 독소를 배출해주는 청소부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근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드십시오. 보디빌딩은 말 그대로 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올리겠다고 기둥을 부실하게 세우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 그 건물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결국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가 나중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운동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곳도 챙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이 건강해야 보이는 곳이 더욱 빛이 납니다.